너가리 할 겨? 먹을 겸 할 겸. 어? 너가리 먹을 겨? 처먹어 쌍. 너가리 깔 겨? 이제 그만 까. 몇 번째 이게. 까야지. 까, 졸라 까, 까. 까라고. 어. 문재인도 까라고. 그럼 다 까. 안녕하십니까, 김기사 아줌의 김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사 아줌의 송지은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볼 때쯤에 저는 이미 카자흐스탄에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양꼬치도 먹고 많은 눈요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굉장히 부러우실 거예요. 네, 그때 뭐 하실 거예요? 저요? 네. 저는 이제 좀 쉬어야죠. 쉬어야 오늘 방송이 네. 이 게릴라처럼 시작된 거라 그렇죠. 네, 녹화하자고 하셨잖아요. 네. 저 오늘 지식 다 털렸습니다. 급조돼서 만들어서. 급조돼서 만들어서. 왜냐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가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근데 또 소재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웬 또 날 날려라. 천우신결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내용 들어가면은 오늘 아침에 네. 일어나는데 그 노회찬 의원이 아파트에서 투신했다고 아, 네. 속보로 떴더라고요. 네. 칼을 왜 꺼내 벌써. 이렇게. 죽은 놈이라도 찔러보려고. 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자연사인가? 하고 봤더니 자연사는 아니었고 자살로 판명됐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뭐 그 시체 부검 안 한다 그러네? 네. 또 화장하겠죠? 안 하면 화가 하겠죠. 네. 우리 대부분 다 계속 화장하고 있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유행처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번 사건이 걸린 게 그 드루킹 사건, 네. 그게 있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한창 드루킹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이 자살해버렸네. 예전에도 이런 큰일 터지면 항상 꼬리 자르기 하면서 누가 자살하지 않았나요? 계속? 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뉴스에 아까 조금 전에 봤는데 네. 뭐 참고할 만한 게 있나? 그래서 봤더니 그 뭐야, 이거 자살했으니까 뭐 조사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아. 그럼 꼬리 자르기 맞지? 맞죠. 그냥 좀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네. 뭔가 냄새가 난다. 이거 좀 의심스러워서 나중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앞전에도 창문을 떨어져서 자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저는 패턴을 보잖아요. 패턴. 네, 이상하게 다 왜 창문에서 떨어지죠? 몰라. 창문에 꿀밤 났나? 비둘기인가 왜 이렇게 자꾸 창문 쪽으로 달려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003년 8월 4일 한겨레 신문에도 정몽현 헌 회장, 바로 네. 힘들어. 그 집무실에 있다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복도 화장실에서. 창문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도 창문인가요? 하여튼 뭐 그 어디 창문이에요. 사무실은 자기 아니었어. 사무실 아닌가?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사무실. 이 사람은 사무실 환기용 화장, 창문으로. 환기용 창문으로. 그러니까 환기용 창문이니까 안 크잖아. 조그맣죠. 예, 거기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근데 정몽원 회장이 등치가 좋다고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너무 놀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사건이 또 하나 최근에 있었던 건데, 2017년 11월 7일 검찰 간부 병검사 자살, 청와대 보복 하명수사탐 모욕적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것도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돼서 그 연관된 사건 수사랑 관련이 있었거든요. 하필 또 이름도 변검사야. 그래가지고 부리게. 네, 뭔가 이게 그 지금 이상해. 문재인 정권하고 관련이 깊지 않나라고 막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도 창문이 굉장히 작았죠. 네. 화장실 이 사람의 화장실 창문이. 그건 모르겠어. 이거는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아 그랬어요? 크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게 오늘 있었던 그 네. 노회찬 의원의 그 자살했던 창문. 여기로 계단 떠진 거예요. 창문. 네, 계단 창문으로. 사실 아파트 가보면 계단 창문이 꽤 높거든요. 높이 있죠. 네, 150. 네. 네, 그러니까 높이가 한 1m 요 50. 정도쯤에 있어요. 이렇게 제 서 있으면. 키가 157, 8 이런데. 그 왜냐면은 네. 그 계단 창문 잘못했다가 애기들 음. 장난치다 떨어질까봐 그렇죠. 높게 놓는다고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지. 근데 이 노인네가 힘도 좋아? 이렇게 매달려서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면은 거기 갔으면 그 자살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올라갈 때 네. 높은 창문 탁 매달려서 올라가면 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려워. 구두 자국이 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발을 막 좌우로 흔들면서 올라가니까. 그런 게 있을까?
거기도 불사지르나? 어? 증거 아니, 그게- 유별하기 위해서? 그게 벽에 붙어야 돼요. 벽에 그래요. 그 자국이 나야 된다고. 신발자국 분명히 난단 말이에요. 나야 돼요. 나야 음. 정상이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배 쪽에 그 먼지가 묻어있는다고. 그래서 하얗게 그 회벽이니까. 네, 왜냐? 페인트 같은 거. 양복을 벗어서 계단에 내려놨댔잖아요. 거기에 유서랑 신분증이랑 네. 친절하게 내가 누구라는 걸 알릴 수 있게 다 해갖고 넣어놨잖아요. 네. 그리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와이셔츠에 흙이 묻어야 된다고. 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바닥 흙이 아니라 위에. 음. 근데 이것도 진이기면서 올라가니까 여기 이렇게 일자로 굳어요. 아, 그렇죠. 네. 자국도 남는 그런 자국이 났을까? 난 그런 게 참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저도 몰라요. 근데 뭐 부검도 안 한다고 하면 그런 거 할까? 제 생각에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 참 희한한 게 왜냐면은 이거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서양의 경우를 얘기할게요. 네. 외국에서 보통 암살을 시킬 때 아니지 자살을 시킬 때 자살을 시킬 때 내가 말이 잘못 나네. 자살을 시킬 때 네. 어떻게 하냐면 그 죽으면은 사후 경직이라 그래서 죽은 시점서부터 피가 굳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사람들 죽을 때 얼굴 파래져요. 피가 굳으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살인 사건 같은 거 할 때 어떤 실수를 저지냐면 살인 장소와 시체를 유기한 장소가 달라서 생기는 실수가 있어요. 아, 그 시간하고 거리상 그렇죠.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 안에서 살인을 한 다음에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서 밖에다 대놓고 자동차를 확 깔아버려요. 네네. 그래서 사고 원인은 교통사고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문제 생기냐? 죽은 다음서부터는 사람의 몸은 식기 시작해요. 네네. 이 피도 굳기 시작하죠. 안 움직이면 굳어요. 예, 예.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의 기간이 이동 기간이라는 게 길어지면요 피가 굳는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차로 확 깔려져 죽었다 해도 어떤 일이 생기느냐 피가 안 나와. 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거 있습니다. 쾅 차가 부딪히면 예. 상처가 나면 심장이 뛰니까 피가 쭉쭉 뻗고 하잖아요. 죽었을 때 차를 쳐버리면 우리가 그냥 스테이크 쓸 때 고기 자르는 것처럼 피가 촥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질질질질 샌다고. 그러니까 이런 피해 패턴을 보고도 알아요. 네네. 이게 언제 죽었냐를.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거는 교통사고 이전에 죽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옛날 때 많은 암살자들이 자꾸 그런 이제 미스테이크가 발생하니까 네. 어떻게 했냐 현장에서 죽여버려. 현장에서 죽여서 떨어뜨려. 바로. 근데 뭐 마취 이런 거 안 써. 딴거 뭐 여러 가지 방법도 다양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미리 목을 부러뜨린다고요. 아, 마취제 사용 안 하고요. 아, 마취제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기절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네. 뭐 약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목을 부러뜨려서 떨어뜨리면은 시차가 워낙 좁기 때문에 이게 부러진 다음 떨어져서 뼈가 부러졌는지 앞뒤를 구별 못하게 돼요. 물론 그렇죠. 그것도 1시간 뒤에 떨어뜨리면 문제 생기지. 네네. 하지만 그 상태에서 바로 바로 떨어뜨리면 그때 몰라요. 아, 그렇죠. 그냥 뭐 어차피 온몸에 뼈가 떨어지다 다 목이 골절이 부러졌구나. 생길 때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돼요. 네, 그좀 의심스러운 게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 창문이에요. 이 창문을 왜 자꾸 저런 데로 이렇게 자살을 할까요? 그렇죠. 발코니도 있고 옥상도 있어요. 아, 좋은 데 대부분 많아. 아파트 같은 데서 자살할 때 베란다에서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 한강 철교도 있고 네. 일반적인 자살의 패턴, 즉 그 자살을 하는 유형 장소, 투신 자살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옥상 아니면 자기 집 베란다, 예. 아니면 아예 한강대교를 가든지 예. 이런 식인데 그것도 이게 자기 집이 아니라 자기 그 어머니네 집인가? 맞아, 거길 본인 갔다고. 집 아니야. 뭐 이래. 이게 좀 뭔가 패턴이 안 맞아. 게다가 CCTV도 없는 공간. 하필이면. 그러니까 뭔가 패턴이 안 맞아요. 그냥 의심은 하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나머지 경찰들이 알아서 조사 하겠지 뭐. 예. 그래서 이런 위에서 본 모습. 예. 혼자 올라가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 창문은. 좀 쉽지 않은 공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 창문 있잖아요. 네. 앞에 발코니 있잖아. 이 뭐라 있네요. 이거 튀어나온 거. 네. 그 시체가 여기 떨어졌다 밑으로 떨어진 건가? 아, 허브적 됐나 보지. 아니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네. 떨어져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여기 걸려야 그 되잖아. 요 위에 떨어져야지. 아니면 여기 꽝 하고 부딪힌 다음에 이 앞으로 떨어졌겠죠? 그렇죠? 근데 이 앞으로 떨어져 아까 얘기했죠? 이게 좀 높잖아요 창문이. 네. 그럼 여기 앞에까지 떨어지려면 우리 야마카시라고 아세요? 알아요. 뛰어가서 하는 거. 탁. 전속력으로 해가 졸라 창을 탁 뛰어야죠. 잡고 앞으로 점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앞에 떨어져. 그러네. 이 앞에 이거 보세요. 이거 기와집 기둥. 이거 멀쩡하죠? 여기 안 부딪혔네? 근데 그러네. 왜 시체가 저쪽에 떨어져 있지? 시체 발견 지역이 어디예요? 도대체. 그 다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 여기구나. 네. 시체를 옮겼나?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이렇게 튀어서 일로 튀었나?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걸 내가. 근데 피 자국도 많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 피 자국도 없네. 부딪히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여기가 창문인데 음. 시체가 여기? 아니 여기 위였나? 하여튼 좀 헷갈려. 시체 떨어지는 위치도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위여야 돼. 그래요. 그게 거기여야 정상이야. 돼요. 응. 아니면은 쾅 해서 옆으로 떨어져서 나무에서 요 흙 화단에 떨어지는가. 여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쵸. 여길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 여기 떨어진 시체를 왜 굳이 여기까지 옮겨서 이렇게 놓을까? 아무튼 이상해. 여기다 그냥 놓고서 그냥 덮어야지. 네, 그렇죠. 여기 죽은 시체를 굳이 여 앞까지 끄집어내서 좀 뭔가 현장 사진을 보면서 아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렇죠? 근데 부검도 안 하고 그냥 응. 이거 덮어버릴 것 같죠? 또 그렇죠. 어쨌든 자살이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원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 이게 자살의 위치가 좀 이상하다. 떨어진 포인트가 안 맞는다예요. 이 그러네. 정도를 이동해야 돼요. 이거 우리 그 제자리 뛰기도 해보세요. 체육 시간 때 제자리 뛰기 몇 미터 나왔어요? 저 많이 못 나가요. 한 1m 50? 네, 뭐 그 정도? 여긴 1m 50이 넘잖아. 그렇죠. 이게 위에서 뛰니까 좀 멀리 뛰었나 보다. 아니 계단 쪽이 좁잖아요. 네. 그리고 높은 창문이니까 제자리에 서서 매달려서 떨어지니까 끽 해봐야 30cm 앞으로 간다고. 그렇죠? 그리고 하면은 여기 그 지붕에 부딪혀서 이렇게 튀어야 되는데 지붕이 멀쩡하네요. 지붕까지 날아가는 것도 선방하는 거지. 어. 거기까지 날아가는 것도. 그러면 지붕이 한방 박살이 나야 돼. 아니면 뭐 핏자국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좀 망가져야 된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를 아직 이제 정확한 게 안 나왔고 뉴스에 좀 더 보도가 나와야 알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가려놓은 위치는 아닐 것이다. 예. 저기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위치야. 예. 그리고 정몽원 회장 창문 좁아요. 좁아. 이런 데는 떨어질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변차원 검사 여긴 더 좁아. 아니 어떻게 여길 떨어져서 자살을 하지? 그리고 죽어도 이런 비좁은 데로 나올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자살의 패턴이 똑같다고. 자살의 패턴이 너무 똑같다. 근데 내가 아는 자살의 패턴과 이 사람들의 자살의 패턴은 좀 다르다예요. 네. 자살을 할 때는 이렇게 좁은 데로, 왜냐면 자살을 하는 거는 항상 사람은 심리적인 그 갈등을 느끼게 돼요. 솔직히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좁은 창문을 뛰어내리려다 보면 변할 수도 있다고. 아 그렇죠. 예, 원래 그런데 통계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유럽 애들이 조사한 거면 자살한 사람들은 보통 떨어지면서 후회한다 그러더라고. 네,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자살하려고 했어요? 네, 창문에 앉아봤는데 예. 쉽지 않아요. 이 용기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떨어지면 이건 더 좁잖아요. 네네. 팔만 벌리면 스톱된다고. 자살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머리부터 떨어지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창문이에요. 여러 가지로 근데 내가 죽으려고 머리부터 넣나? 근데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정몽원 씨 같은 경우는 그 금강산 관광 관련돼서 대북송금 문제, 네. 변창원 검사 국정원 댓글 사건, 네. 그 다음에 이번 그 노회찬돈 드루길 댓글 사건에 뭐 이제 뇌물수수 등등 다 정치적 이슈예요. 아 그러네요. 네. 공통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 뭐야? 일반적인 자살 장소가 아니다.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관련된 인물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건은 종결된다. 네.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나는. 저도 그래서 되게 궁금하네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아니다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 그 7개월 전에 네. 한국에 이제 완전히 졸업하고 들어왔을 때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정을 봤더니 조상이 부른다고. 아 그거 청기는 소린데. 괜찮아요. 박사님 좀 보는 건. 아니 그래갖고 김수로왕릉을 갔다 왔어요. 네. 가서 이제 그 제갈대중 씨의 그 비석도 보고 네. 막 그랬었는데 그 거길 갔더니 봉화마을이 있더라고요. 김수로왕릉 거기 이렇게 해서 뭐 김해 관광지에서 이렇게 지도가 쫙 있는데 네. 봉화마을이 있어서 저 봉화마을이 혹시 내가 아는 노무현의 봉화마을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그 지역 사람이 그렇대요. 여기서 멀어요? 가까웠더니 가깝대요. 그럼 가봐야지 해서 갔어요. 네. 그래서 내가 부엉이 바위 여기 가봤잖아. 이게 내가 밑에서 찍은 모습이에요. 한 번도 안 가봐서 한 번도 안 이렇게 가봤죠. 생겼구나. 부엉이 바위 가봤는데 저기서 떨어지면은 죽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천운이지 뭐. 왜냐면은
여기는 나무도 많고 네. 이게 원래 떨어질 때 나무 장가지들이 많으면요 안 죽어요. 그렇죠. 걸리니까. 낙하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저기서 떨어졌다고? 그리고 저기를 가서 미끄러질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갔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길 갔던 이유는 제가 다른 이유 때문에 갔었는데 네. 어쨌든 꼭대기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게요. 네, 그러니까 그 부엉이 바위 그 앞쪽 낭떠러지를 가지 못하게 이게 다 이게 철조망 막아놔서 지금은 들어갈 수 없지만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런 밑바닥 이런 데 이렇게, 네네. 이렇게 들어가면 돼. 또 좁은 데로 이 좌파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거. 좁은 데로 쑤셔 네. 넣는 걸 좋아하는 거야. 쑤셔 네.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들어갈 거야. 수는 있는데 에이 들어갔다 욕먹을 것 같아서 내가 안 들어갔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 왜냐 내가 요거 찍으려고 했어. 아, 삼각형이네. 노무현 무덤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인터넷 음모론에 보면 뭐 일루미나티 얘기 나오고 하길래 네. 여기 무덤을 가서 좀 찍어야겠다. 그래서 거기를 찍으려면은 제일 좋은 각도가 부엉이 바위예요. 네. 왜냐면 올라가도 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무덤이 안 보여. 아. 내가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찍으려. 그래갖고 부엉이 바위 안 되고 더 올라갔어 내가 네. 위로. 올라가도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예, 그래갖고 결국 못 찍었는데 안에서만 이렇게 내가 찍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요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예, 그래서 여기 3번이라 돼 있는데 저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무덤이 있더라고. 아. 그래서 남방식 고인돌 형식으로 지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물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아, 요거는 꼭대기 여기 1번. 아, 여기 1번. 여기 3번이라 돼 있는 데 있죠? 뒤에 이렇게 뒤로 쭉 더 와서. 네. 아.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 3번이라 돼 있는 저 지역에 이제 그 남방식 고인돌 양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몰라요. 뭐 이렇게 어려워. 내가 그렇게 붙인 거에 그 위에 돌을 얹어놨더라고. 돌 큰 거를. 네. 근데 원래 고인돌은 북방식과 남방식이 있는데 북방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화도에 가면 있는 거 네네. 이게 이렇게 다리 돌 두 개에서 있고, 이렇게 네. 올리는 거 네. 이걸 북방식이거든요. 남방식은 큰 돌 하나를 턱 얹어놔. 아. 아니면은 쇼다리로 돌 몇 개 밑에 네. 놓고 얹던 거야. 네. 낮아요. 어. 딱 보니까 남방식 계열의 고인돌이에요. 남방식. 그래서 피라미드 밑에다 깔았나? 응. 홍어 냄새 나네.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거 있네. 그래가지고 내가 좀 독특해서 무덤을 찍었어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진짜 무덤은 진짜 이상하게 지었더라고. 왜 이렇게 지었을까? 몰라. 그냥 그 음모론이 맞을까? 글쎄. 생각도 좀 많이 해봤어요. 독특한 무덤을 내가 보고 왔죠.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이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네. 이재명 지금은 경기도지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조폭 관련설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성남이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어떻게요? 성남이라는 지역은 그 원래 그 주사파 애들 중에도 가장 극렬하는 경기 동부파 애들의 가장 직결되어 있는 일종의 성지예요. 네네. 가장 극렬한 주사파 애들이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동네에는 주사파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선족 네. 그것도 이제 그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애들 그 다음에 그 북한에서 조선적으로 국적 세탁해서 오는 놈들이 있어요 또. 오. 그런 애들이 성남에 쫙 몰려 있다고. 여기 또 중국이 나오네요. 중국 나죠. 중국 안 가면 얘기가 안 돼. 그러게.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좌파들과 중국 커넥션. 네. 근데 그 커넥션 중에 굉장히 많은 지역이 어디 연결됐냐? 인천 차이나타운 뭐 이런 데도 있지만은 네. 여기 성남도 성남.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남시장이었어요. 와, 뭔가 이상해. 그래서 좀 더 봐야 돼. 네. 좀 더 봐야 되는데 이 최근에 터진 이 노회찬 사건하고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어떤 패턴이 그것도 또 있어요. 두 사람은 어떤 패턴이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 주사파가 아니다예요. 아. 네. 지금 청와대를 네. 장악한 대략은 주사파예요. 근데 이재명 씨는 뭐 그냥 노동자 출신이에요. 노동자 출신. 물론 친중파라도 노동자 출신인데 뭐 주사파 계열은 아니야.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은 아니라고.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은 이재명 씨가 계속 그 대선 나온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뭐 이재명 죽이기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나는 근데 이건 주사파와 또 아닌 거 그걸로 나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사파 네. 애들이 장기 집권을 하고 싶은 거지. 왜냐 좌파들도 여러 파벌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주사파 계열이 아닌 애들이 정권을 잡는 거를 막는 거에 이것도.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가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건 자체는 나도 뭐 사실이 있을 거라 보지만 물론 그것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이재명 죽이기도 있다라고 좀 봐요. 결국 좌파 안에서의 파벌 싸움이다. 근데 이제 주사파의 이제 독점
위해서. 이건 원래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 북한에서 김일성파, 연안파, 네. 뭐 중국파 등등이 남로당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었지만 김일성이가 점진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해요. 남로당 음. 제거하고 중국파 제거하고 친소파 제거하고 이러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김일성 독재 권력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네. 원래 공산주의 혁명할 때는 원래 좌파 연대를 해서 우파를 완전히 축출해서 우파가 더 이상 씨가 말라서 대양 세력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좌파 내에서도 진골 좌파를 제외한 나머지 좌파를 점진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래서 뭔가 패턴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회찬도 주사파가 아니에요. 네. 그 원래 학생운동은 NL 계열과 PD 계열이 있는데 네. 내가 알기로 노회찬은 PD 계열이에요. 주사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PD 계열이란 건 뭐냐면 옛날 때 그 정통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네. 신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의 역사예요? 몰라요. 죄송해요. 존나 미안해요. NLPD라고만 얘기해. 편집하고 싶네? 괜찮아요. 프로듀서의 약자일 수도 있고 프로듀서. 포르노 디자이너일 수도 있어요. 프로레타리아 뭐 이런 건가? 몰라. 어쨌든 그런데 이 PD 계열 사람들이 그 91년도에 소비에트가 붕괴될 때 다 전향합니다. 왜? 자기네들이 믿었던 사회주의 과학이 과학적 이론이라는 얘기만 했거든요. 안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실망하면서 PD 계열의 상당수가 전향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과거 운동권 출신인데 전향한 사람들 상당수가 PD 쪽에 많아요. 이 사람들은 좀 상식적인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도 전향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좀 이 학문적인 접근을 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NL 계열 주사파는 종교적인 성격을 띠요. 김일성 주체 사상, 김일성을 막 맹목적인 신격화하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91년대 소비에트가 붕괴됐을 때도 북한이란 나라는 멸망을 안 했기 때문에 네. NL 계열은 계속 좌파에 남아서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요. 상당수가. 네. 그리고 이제 PD 계열은 막 돌아서서 뭐 사회인 돼서 뭐 직장 생활하고 일반인으로 돌아갔다고요. 근데 노회찬 같은 경우는 물론 좌파 활동을 하지만은 계속 PD 계열로서 존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좌파 네. 안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룹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력이 약하고. 예. 그래서 옛날 때 그 통진당 사건인가? 네. 그 사건 때도 그래서 노회찬 후보랑 심상정인가? 네. 그래 그 두 사람 PD 계열이에요. 그래서 막 약간 왕따식이었죠.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났던 이유가 그 사람들이 PD 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드루킹 사건이 아마 그 돈 먹은 놈들이 꽤 될 겁니다. 제 생각에 뭐 주사파 쪽에서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먹어도 그쪽이 네. 더 많이 먹었겠죠. 왜 숫자적으로 주사파 계열의 좌파 의원이 더 많아요. 근데 엄하게 노회찬이요. 노회찬이. 뭐 먹었다니까 뭐 얘기했으니까 먹은 건 맞아. 근데 네. 아니 쟤만 먹었어? 난 그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웃긴 게 총 털어도 한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래요? 꽤 많네. 아까 보니까 5천만 원 하고 뭐 2천만 원 또 따로 받고. 근데 그거 받고 감옥 가면 되지 왜 죽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 죽음 때도 그렇고 항상 의문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이 해당 사람이 죽게 되면요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살인자가 누구냐를 찾을 때, 그러니까 이게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네. 타살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살인범이 누구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이익을 볼 수 있냐만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죽음으로 누가 이익을 보느냐. 네네. 노회찬 의원이 죽음으로써 누가 이익을 볼 것 같는 거예요. 우파 정치인들? 물론 우파 정치인들은 이게 건수돼서 얼씨구 나고 떠들겠지만 여기서 이익 볼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드루킹을 더 까발려야 우파는 좋아요 지금. 그렇죠. 사건을 종결시키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좌파 사람들에게 좋아. 근데 그렇죠. 좌파 죽은 사람을 봤을 때는 좌파 중에서도 주사파 계열 정치인들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사실 김경수는 주사파 쪽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몰라요. 근데 애매해. 지금 가장 대두됐던 사람이 사실 김경수였잖아요. 뭐 뇌물을 근데 갑자기 김경수는 쏙 들어가고 그렇죠. 노회찬이 죽었어요. 어쨌든 김경수 친노파예요. 뭐 친노 어쩌고 해서 했던 사람인데 네네. 뭔가 좀 껄쩍스러워. 노회찬이 죽어? 이거 이렇게 되면은 주사파 계열의 정치 의원이 죽었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해요. 근데 노회찬이 죽으면 여기 꼬리자르기 같은 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죠. 왜냐 PD 계열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 사건도 마찬가지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사건이 종결돼 버려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야.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리 사건이 들통나서 뭐 부인이랑 싸웠다면서요. 네. 자기는 안 받았는데 부인이 받아서 문제됐다. 막 그래서 했는데 자 보세요. 그럼 이명박이가 정권을 잡고 집권 초기인데 드디어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드디어 자기네 반대파를 제거해서 절호의 카드를 잡았는데
노무현이를 옛날 때 이명박이 죽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어요. 네, 처음에는 그런 말이 네. 돌았죠. 근데 이명박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 왜 죽이냐고. 그거를 데려다가 불기해서 줄줄이 잡아놓으면은 피해 숙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럼요. 노무현이가 죽으면 사건이 종결되면 이명박이한테 어마어마한 손해라고. 그렇죠. 예. 그럼 누가 이익을 보자는 거예요? 민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봐. 고소하게. 민땡당. 고소하게. 민땡당? 민땡당? 그래요? 문땡. 문땡 뭐. 문땡땡. 어?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데 한 거예요. 이번 노회찬 죽음 진짜 이상해요. 그리고 플러스 이재명이 아까 얘기했듯이 주사파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수모를 당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해요. 그럼 결국 반사이익은 주사파가 얻어가네요? 네. 왜냐? 이렇게 주사파가 아나 모인으로 숙청을 해도 우파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항할 때 대항망 없거든. 그렇죠.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에 지금 누구야? 그 김관식인가? 네. 그 사람도 친노잖아요. 네. 김경수 친노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이거 조질까 안 조질까? 안 조지죠.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그치? 안 그래도 벌써 뉴스에서 뭐 이 사건을 덮는 어쩌네 그런 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이 그 자유한국당을 혁신을 하겠다고 들어가는 사람이 친노파인데 친노파 사람이 과연 이 드루킹 문제를 이렇게 덮는 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특검을 하자든가 이런 소리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하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김진태라든가 김문선 이쪽에 약간 비주류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의 목소리들은 묻어버릴 수 있지. 그러고 보면 이거 되게 그 시기적으로 맞네요. 김병준이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이런 일이 빵 터지고 결국 야당이고 여당이고 이거 덮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좀 이상하네. 시기도 좀 애매하네. 머리가 좋아. 물론 제 개인의 음모론이에요. 제 개인의 음모론. 제 음모를 존나게 좋아하잖아요. 박사님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박사님 이상해. 아니 음모론. 뭔가 이상하다. 이게 조사해봐야 된다. 조사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조사해봐야 과연 돼. 이번 정권 때 조사할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의원은 그래서 뭐 이거랑 거랑 상관없이 어차피 중국이랑 많이 엮여 있어요. 네. 요거는 예전에 그 민주당에서 그 경선 때 돌았던 문자예요. 잠깐만 여기 중국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네. 중국 거주 동포 움직이면 사드를 철회 가능하다. 네. 그다음에 당선되면 모든 조치를 철회하겠다. 이거는 뭐 이제 여기 보면 바로 제재를 철회하겠다. 아니 자기들이 뭔데 제재를 철회해주겠다는 거야? 네. 이걸 문자로 받으셨다고요? 제가 받았죠. 직접 제 핸드폰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대사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쪽에 고대사 팬들이 많아요. 그럼 이재명 이 누군가를 누구라고요? 몰라요. 누구 얘기했어요? 이땡땡? 이땡땡? 이똥똥? 이똥똥이를 저는 여기다 땡땡땡이라 썼는데 이 땡땡을 어디서 읽었어? 이걸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걸로 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땡땡이를 뽑으면 이 땡땡이 어디 써 있어요? 전 땡땡땡인데? 땡! 왜 이래? 국어를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왜 내 눈에만 보이지? 글쎄 말이야. 이건 다 제가 업고 갈 문제인 것 같으니까 제가 다 덤태기를 쓸게요. 쓰세요. 전 몰라요. 욕은 저한테만. 네, 욕밥 내 또 늘었다. 여기 보면 사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재외 동포 등에게 적극 전달 부탁합니다. 결국 이 사람을 뽑으면 자기들이 다 철회시켜주겠다는 건데 이 사람 하나가 이만큼 중국이 사드로 인한 비합리적인 걸 다 무마시켜줄 만큼 이 사람이 그러면 큰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 민주당 경선 때 네. 그 이렇게 후보끼리 나서 토론회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재명 의원이 굉장히 막 저돌적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의원 당신은 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막 얘기하면서 공원에서 여기서 지금 텔레비 앞에서 자기는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얘기하십시오. 나는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쫙 나가. 나중에 인터넷으로 해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중국보도 네. 땡땡땡 당선되면 사드 무효화. 그래서 이게 그 중국 CCTV에서도 보도가 됐어요. 이 땡땡땡 너무 궁금하다 저는. 이 땡땡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땡땡땡이 누구 똥똥똥이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 아유 궁금해요. 근데 다음에 동영상 나오는데 어떻게 하지? 다 알 수 있는데? 비슷한 얼굴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너무 궁금하네. 그래가지고 CCTV에서 직접 찾아와서 이 땡땡 후보에게는 땡땡 어차피 동영상 올라가. 동영상 네, 올라가. 네. 얘기해 그냥 이재명 얘기해. 이 땡땡. 예? 그래가지고
중국 CCTV에서 이게 방송이 다 나갔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사드 배치를 반대할 것인다라고 왜 중국 방송에다 얘기하냐고. 那么，如果下一步这个新的政府会对萨德的这个部署，另外再做出其他安排，有这种可能性吗？ 그러니까는 현재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결정한 거고 만약에 다른 이제 차기 정부가 집권할 경우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하는 거죠. 저는 명백하게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철회해야 된다는 게 저는 분명합니다. 他的立场是明明白白的，他是反对那个 SAD 的那个部署，因为这个不会那个做韩国的经济还有韩国的安保带来很好的那个影响，所以他是彻底的反对 SAD 部署。如果要是您当选了总统之后，您会做出撤销萨德部署的安排，是吗？ 그러면 대통령을 선출되신 다음에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리소 땅난다. 네, 谢谢。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있네. 뭔가 있죠. 아,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친중이 있는데요. 아, 내가 친중이라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은 친중 아니니까. 민주노총서부터 해가지고 주사파 다 친중이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난 친중이야. 심지어는 지금의 야당에게도 친중이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있죠. 조 씨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고해성사 하는 거야? 중국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CCTV가 이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김부겸인가도 그때 나왔었나 후보로? 네네. 그리고 또 그다음 문재인 또 누구 나왔더라?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몰라요. 넘어가서 이 사람. 그런 사람들 인터뷰 했냐고 CCTV에서. 안 했죠. 이기면 이 사람이 있네? 그리고 문 씨는 대통령 되니까 새 신년 인사를 하고. 예. 근데 어쨌든 이 사람. 중국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번에 SBS 그것이 알 것이다도 나왔지만은 네. 조폭 관련설이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로또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도통가? 하여튼 그 게임 그 네. 복권에 관련된 거 이거 나오면은 반드시 중국이 나와요. 요즘 중국이 그 네. 게임 산업에 돈을 네. 엄청나게 투자하거든요. e스포츠 해서 네.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도 음. 사실 그게 종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연관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SBS에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뭐 이재명 그 도지사가 소명한다는데 뭐 해봐 일단 난 모르겠어. 근데 보면 알겠지만은 일단 한국의 범죄 조직과 중국은 많이 연결돼 있다. 그게 단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우리나라 영화제다 신세계라는 한국 영화. 네. 죽기 좋은 날씨다는 거. 그렇나? 거기 최민식이랑 또 누구 나오죠? 그 남자? 이경훈? 아, 그 사람 이름 하여튼 있잖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남자 나오잖아요. 예. 거기도 보면 그 배경이 뭐예요? 그 전라도에 중국 화교 깡패가 중국하고 거래하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황정민도 나오고. 황정민. 걔가 중국계 화교로 나오잖아. 맞아요. 화교 깡패로 나오잖아. 우리나라에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 그 다음에 화교, 그 다음에 중국, 네. 그 다음 도박, 마약, 뭐 장기매매, 매출 등등 커넥션이 간접적으로 그 신세계라는 영화에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에 나왔던 조폭 영화들 보면 중국 깡패가 안 나오는 영화가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조폭 마누라도 나오죠. 그런 거 보면 그치? 거의 다 중국 깡패. 그러니까 나 사실에 기반돼 있다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 속에도 속속들이 들어갔군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깊숙이 침투했어요. 그 삼합회가. 이 씨까지도. 이게 아니라 청와대는 뭐 자유로운 줄 아나? 위에 놈들이 뭐 물이 그러니까. 맑아야지 밑에도 막지. 이게 그래갖고 뭐예요?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개되고 까질지는 두고 보자. 예. 그럼 만약에 이번에 두루킹이 응. 덮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덮이지 않을 거예요. 덮이진 않을까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든 상관없이 자료는 계속 백데이터는 쌓일 거예요. 결국 근본적으로 드루킹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뭐 이해찬 의원 사건 뭐 등등 모든 문제는 아마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3년 뒤에 일어날 그 문재인 대통령 끝나고 그 다음 그 대통령 재선 때 네. 아마 이 문제가 다시 한번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노무현이 자살하고 나서도 그 노무현 680불 뭐 이런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터지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은 음모론처럼 없는 사실을 뭐 말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공학상 어떠한 그 정보나 진실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대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네. 그걸 안다 하더라도 그걸 바로 현장에서 터뜨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 자료 축적이 덜 됐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터뜨려서 효과를 보려는 거예요. 결국 그걸 왜 터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정책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 그렇죠. 평상시에 터뜨려봐야 아무 이득이 없어. 괜히 잘못 얘기했다 걔네들이 집권 초기라도 힘만 세니까 나만 감옥 가.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만히 내뒀다가 집권 말기 레임덕이 걸릴 때 그때부터 하나씩 방구를 끼다가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오잖아요. 네네. 굵직한 똥덩어리는 선거 직전에 터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2년 뒤 혹은 네. 3년 뒤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화산처럼 줄줄줄줄. 빵 터지는 거네요. 그렇죠. 비엔나 소세지처럼 네네네. 둘둘둘 나오는 거죠. 관략근이 확 무너지면서. 나올 거예요. 예,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비리 사건 내부적인 권력 투쟁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네. 그 뭐랄까 그 자신네들의 지금 치부를 덮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북한 석탄 세탁 이것도 되게 핫한 이슈잖아요. 이거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거 덮으려고.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네. 이거 어느 정도 큰 사건이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음. 미국은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경제를 이란처럼 봉쇄할 수 있어요. 네. 해도 되는 사건이야. 안보리 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 건수잖아요. 해도 되는 사건이에요. 이것도 2017년서부터 네.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걸 차곡차곡 쌓아놨군요. 그렇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단수야. 그러니까 이미 정보를 캐치했지만 그 선박이 한국에 와서 석탄 세탁해서 나가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왜? 나중에 그걸 조기에 잡아버리면은 얘네들이 그럴 거야. 증거 있어? 이렇게 나간다고. 그리고 이 얘네들 들통났기 때문에 석탄 세탁 안 해버려. 네. 그럼 북한을 조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 정보를 때까지. 잡으면 가만히 냅둬. 그리고서 계속 거래하게 하면서 정보만 착착 싸가는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예전에 박사님 비트코인 얘기하셨을 때 그때 미투 운동 빵 터졌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네. 너무 비슷한 패턴이다, 그쵸?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요 사건 덮으려고 이번에 이렇게 큰 사건 2개 터진 게 아닌가라고 봐요. 근데 네? 너무 아까운데? 왜요?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드루킹을 이용하다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걔네들이 때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린 듯한 느낌? 이게 엄발에 오줌을 넣어야 되는데 얘가 소음이란 응. 내장이 차가워서 응. 엄발에 찬오줌을 싸버리고 땀았다. 네. 손발이 차가워. 너무 급했어. 냉혈증, 수족증 냉혈증. 그래갖고 이게 배우질 못했어. 문제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얘네들. 너무 어쩌면 좋아? 급했다. 이건 이재명 사건대로 좌파 내부에서 권력 분할 투쟁이 일어날 거야. 네. 이재명이도 야 이 새끼야 나만 그래서 이렇게 나게 뻔하거든. 너 이 새끼들 내가 입 불까? 이렇게 나갈 거야. 너 가만히 안 냅둬 이렇게. 시끄러울 거라고요 이거. 큰일 났네. 이재명이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 이거? 인정 안 하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회찬 의원은 모르겠어. PD 계열이가 왕따니까. 네. 하지만 이재명에는 파이팅이 있단 말이야. 좀 공격적이고 저돌적이에요. 뒤에 뭐 그 백이 그렇게 백그라운드가 좋은데. 중국하고 친하다면 해볼만 하죠. 그렇죠. 예. 요즘 문재인은 중국이랑 친할 뻔했다가 안 친하잖아. 헌법 하시고 와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계시지. 그리고 노동신문 7월 22일자 네. 기사에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맨날 문재인 정권 들어들고 나서 지금 경제 말아먹고 미국한테 패싱 당하고 빙신짓 한다. 막 비판할 때 좌파 애들이 내 쪽에서 댓글 다는 게 그거 가짜 뉴스다. 네. 문재인이 미국이 얼마나 사이가 좋냐. 아, 네네. 지금 경제 태평성대다 얘기했는데 그 7월 22일자 노동신문에 보면은 지금 남한은 경제 개박 살라고 실업률 존나 하고 그게 기사에 써 있어요. 제가 나중에 첨부해서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어차피 중국에서 보면 문재인은 미국에 도움되는 일 너무 많이 하거든. 일본하고. 가끔 내가 엑스맨이 아닌가라고 내가 생각했잖아요. 원래 양다리 걸치다 가리가 째져. 그래서 이거 북한 노동신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JTBC는 노동신문도 가짜 뉴스라 보도해야겠네. 그렇죠. 네. 모든 것이 다 가짜 뉴스네. 그리고 내가 이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한 건데 뭐냐면 JTBC가 요즘 가짜 뉴스 얘기 많이 하려고 한다면서요. JTBC가 예전에 내 비트코인 갖다가 한번 얘기하려다 개박살 났었잖아 한번. 그때 한번 했었죠. 네, 개박살 박사님 났잖아요. 방송까지 내보내면서. 네, 내 목소리까지. 그랬는데 요즘 얘네들- 유튜브 가지고 그런다던데요? 얘네들이 네. 지금 좌파들이 자신들의 그런 실정과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공작을 펼치냐면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 안쪽으로 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예를 그래서? 들어서 네. 노무현의 침해설, 네. 그다음 뭐 쓰러져서도 죽을 뻔했다 뭐 이런 것들 네. 막 퍼뜨려요. 그럼 막 쫙 소리 퍼진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문재인 나와서 이게 손을 늘어. 네.
한다고. 이게 뭐냐? 얘네들이 지금 그 인터넷 우파 매체에서 문재인의 정책의 치부를 네. 드러내는 걸 마구마구 얘기하는데 이거 그대로 듣다 보면 국민들이 자기 정권 통치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 가짜 뉴스를 확산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탁 걸어가지고 봤냐? 얘네들 이렇게 가짜 뉴스 많이 퍼뜨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다 가짜야. 이렇게 만들려는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요. 결국 아니라는 거를 증거로 보여주면 그게 더 확실히 가짜 뉴스라는 게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거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고로 나머지 다 가짜 뉴스입니다. 요렇게 나가려는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요. 그럼 결국 끌려다니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파 사람들이 내가 얘기했지만 새우 같아. 새우는 잡히면 바로 죽어요. 아, 네. 그거 죽어. 어. 우파 사람들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 새우가 그런 소리를 내나요? 어? 새우가 그런 소리를 내요? 왜 이래요? 몰랐어. 땡땡 재명씨 왜 그래요? 새우가. 이땡땡 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파 사람들이 그 좌파들이 흘리는 역정보에 당하는 거야. 왜냐면 우파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이 빨리 끝나기를 염원하면서 뭔가 희망의 메시지가 없을까 하다 그런 걸 툭툭 던져주니까 낼름낼름 받아먹는 네.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오,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네.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일단 접사고 봐야 돼. 요즘 이제 사람들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TV를 안 보고 유튜브 같은 거 보고 하면 진짜 이상한 그런 음모론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지기 쉬운 게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이런 걸 위주로 듣다 보니까 더 그걸 믿어버리는 거죠. 그쵸. 그런 심리를 이용해 있을 수도 있네요, 좌파들이. 네, 근데 나 원래 음모론 나는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전 음모론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음모론을 얘기할 때 패턴을 보여준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노회찬이라든가 병창훈 그다음에 정몽훈 씨의 죽음은 다 창문으로 뛰어내렸고 조그만 창문 이게 도저히 죽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자살을 하더라. 좌파들이 오이를 좋아하고 네. 쑤셔 넣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쑤셔 넣는 총으로 거. 쑤셔 넣는 겨 그냥. 여기서도 이슬람, 하랄, 오이, 좌파 코네션이 나오네. 우리의 기승전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이로 시작해서 기승전 오이로. 오이. 기승전 오이. 맞아. 아, 그래가지고 좋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오늘 제가 그 이야기할 것들은 그 프로파간다에 대해서 네. 어떻게 국민들을 속여서 지도자를 뽑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게 제가 키맵 대학교에 있을 때 제가 만들었던 PPT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 통계 그래프만 나오니까 상관없어. 그래요? 다행이다. 저 원래 못 PPT의 알아들어가지고. PPT의 네. 원칙은 그래프? 통계? 글씨를 많이 쓰지 않는다예요. 사람들이 알아보기 좋게. 네, PPT는 네.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프와 각 명사 단어 몇 개만 탁탁 얹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당시 그 2008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많았어요. 몰랐지요? 우리는 존 맥케인하고 오바마만 거의 알고 있었죠. 네, 그렇잖아요. 그 네. 밑으로도 보면 한 10명 가까이가 된다고. 물론 많기도 대부분의 하네. 득표율은 다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으로 네. 가요. 네. 하고 나머지는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느냐? 그 매스메디아에 노출이 안 되면요. 네. 대통령은 안 뽑힙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자신들이 자기 의지로 대통령을 뽑는다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대통령을 뽑는 의식은요 일종의 양치기와 똑같아요. 네. 뽑힐 수 있는 뽑히게 되고 싶은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언론입니다. 미디어. 네, 미디어 네. 힘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만 비춰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거 아세요? 왜 공화당과 민주당만 비춰지는지? 텔레비에서? 다른 당도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비춰지느냐? 가장 많이 노출시켜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이 돈하고 관계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텔레비에 허운 이런 노출될 때 예를 들어서 뭐 CNN 이런 방송에 이제 내가 뭐 대통령 후보 기호 몇 번 있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다 돈 줘야 돼요. 내가 방송사에 돈을 좀 내야 되고 광고야 광고. 네, 광고료. 광고비 내야 돼. 다 돈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그 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정당은 공화당, 민주당 둘밖에 없어. 나머지는 거의 그 해봐야 한 번 정도, 두 번. 광고 한 번 했다면 막 선거 기간에 1억씩 나가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해? 미국이 또 그 광고료가 비싸잖아요. 못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머릿속에는 공화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후보밖에 네. 머리에 없는 거예요. 왜? 나머지 후보는 없다 생각하는 거지. 존재하지만. 얘들 무섭다. 네. 그래서 자 이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이게 2007년 네. 7월 6일 이제부터 날짜를 많이 봐야 돼요. 네. 2007년 7월 6일 갤럽 조사에서 나왔던 다음번 차기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라는 조사예요. 네. 여기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나오고 네. 루디 기이안이라는 사람인데 네. 얘가 옛날 때 갑자기 까먹었어. 얘가 뉴욕 시장이었나요? 하여튼 공화당 대표예요. 네. 정확히 기억 안 나. 마이클 블룸버그 얘가 뉴욕 시장이었다. 이 사람 들어봤어요. 뉴욕 시장. 네. 그 블룸버그 TV 그 사장이기도 한데 이렇게 순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근데 나머지네요. 2008년도 대통령 누가 됐어요? 오바마. 여기 오바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압도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아더스, 기타 등등 어딘가에 네. 오바마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2007년도 7월 6일의 통계 자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미국 국민들 의식 속에 오바마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가 민주당 경선 전이에요? 네. 2008년 선거인데 네. 벌써 2007년 7월 네. 6일이야. 벌써 7월이라고. 8, 9, 10, 11, 12, 5개월 지나면 2008년으로 넘어간다니까? 그렇죠. 없었어요. 그 이때는 이제 힐러리가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거죠. 그쵸. 당선 유력자로. 네. 근데 자, 2007년 10월이에요. 네. 아까는 7월 달이었어요. 네. 이제 10월 달 3개월이 지났어.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오바마가 올라왔네? 네. 어디 있다 왔지? 오바마가 이 빨간색이에요. 네. 오바마가 후보로서 언급이 되기 시작해요. 민주당 후보 안에서. 네, 그러니까 경선 전에. 네. 근데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갑자기 훅 올라왔어요. 훅 올라와요. 그 아덜스에서 왔네? 네. 어쨌든 그래도 힐러리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요거는 뭐냐? 그 다음서부터 언론에서 이제 지지하는 지지율의 변동을 쫙 보더니 3월 2일. 네, 대통령 선거 그 하기 전까지 쭉 보니까 오바마가 2008년 이게 2월 10일이잖아요. 10일, 네. 자, 보세요. 2007년 10월까지는 오바마가 여전히 밑에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2월 달이니까 4개월 지났죠. 오바마가 이겨버렸어. 아니 심지어 2008년 2월 10일 날은 완전 힐러리가 바닥까지 떨어졌었네요. 네. 그래서 오바마가 순식간에 1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 7월까지는 네. 없는 존재였어. 없는 존재였다가 2008년도로 들어오면서 얘가 갑자기 1등이 돼버렸어. 그러게. 놀랍지 않아요? 신기하다. 그리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2007년도에 미국 국민 중에 오바마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을까? 없어요. 그 아돌스에만 겨우 들어있던 사람인데. 아니 아예 언론에 보도가 안 되니까 모르는 사람이었다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기 시작해. 따지고 보면 힐러리는 그동안의 행보가 남편도 대통령이었고. 힐러리는 원래 네. 노출 많이 했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싸우는 게 얼마나. 철옹성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져요. 그렇죠. 예. 언론의 힘이에요. 언론의 힘. 자, 그래서 내가 나는 그때부터 뭘 주목했느냐? 돈. 왜? 노출이 안 되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뽑히지 않아요. 네. 노출이 돼야 뽑아줘. 그러면 언론에 노출이 되는 건 광고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대통령 어린 시절에 어떻게 뭐 했다, 뭐 감동적인 드라마 이런 것도 저 사람 괜찮네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 다 방송하려면 다 돈 지불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오바마라는 완전히 무명의 인물이 그 힐러리 클린턴을 능가하려면요 어마어마하게 힐러리 클린턴을 능가하는 그 TV의 노출이 네.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오바마가 자기의 그 연설을 황금 시간대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 그것도 다 존나게 돈이죠? 비싼 거죠. 존나게 비싼 거지. 근데 여기 보면 후원금에 대한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네. 힐러리 클린턴을 능가하네? 능가해요. 점점 능가하기 시작해. 왜? 그만큼의 후원금이 없으면 오바마를 노출시키기 어렵죠. 여기는 118밀리언 힐러리 클린턴이, 네. 바락 오바마 137밀리언. 누가 이런 돈을 줬을까? 그거야 지지 세력들이. 근데 왜 지지 세력들이 오바마를 지지했을까가 궁금한 거지. 그렇죠. 네. 사실 오바마가 그 서민들한테 아주 작은 돈들을 받아서 후원금을 많이 쌓았다는 걸로 되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훌륭하네. 네. 훌륭한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황금 시간대 계획적으로 훌륭한 감동적인 내보냈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어요. 서민들 위주로. 문재인도 그랬어요. 똑같은데. 자, 그래서 존 맥케인, 그 다음에 마이크 허카비, 예, 얘네들 허카비. 보세요. 금액 잽도 안 48밀리언, 되네. 13밀리언. 앞쪽은 어때요?
118밀리언, 137밀리언. 네네. 맥케인보다 바락 오바마가 지명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개뿔도 없었어요. 얘기했잖아요. 2007년 7월 달에 앙케이트 조사 때 갤럽 조사에서도 맥케인이 2등이었나? 아까 그랬죠? 그때도 없었다고 오바마는. 근데 갑자기 나타났는데 역시나 후원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맥케인과 힐러리의 싸움이라면 그림도 나오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맥케인과 오바마의 싸움, 힐러리와 오바마의 싸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맥케인, 그러니까 이 맥케인과 얘 허캅이라는 사람은 네. 공화당 계열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결국 뭐야? 후원금 액수가 적었다요. 고로 이 선거는 안 봐도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네. 우리나라에서 막 이거 뭐 다음번 대통령 누가 될까 미국에서 막 분석할 때 뭐 어느 주가 어쩌고저쩌고 나는 얘기할 때 난 그거 안 봤어요. 돈만 봤어. 돈. 다 역시. 필요 없어. 돈. 왜? 국민은 개돼지다요. 나는 그렇게 해봐. 왜? 국민의 여론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요. 노출을 누가 더 많이 시켜주냐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는 변한다. 알았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네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쫙 그때 분석해서 하자서 해서 내가 발표까지 했어요. 와. 내가 맞췄잖아. 오바마 대통령 된다는 거를.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이 미국 경선 이런 거에 네. 많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 뭐 네. 미국의 어. 그 대통령 시스템 우리랑 달라서 뭐 네, 뭐 경선이고 어렵고. 어쩌고 막 얘기해. 네. 막 그래. 다 필요 없어요. 얼마 받았어요? 난 그것만 물어봐. 나한테 그런 복잡한 구조 얘기 말. 그러니까. 왜? 그거는 일종의 그 권투 할 때 페이크 모션과 똑같거든. 네. 다 필요 없어. 너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야. 음. 오른손잡이? 그럼 카운터 펀치는 오른손으로 나오겠네. 이거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가 돈의 흐름을 보고 그 사람의 당선을 네. 예측을 하겠냐고요. 작두도 아닌 이상은 이거 못해. 네. 내가 이렇게 되면 맞췄다니까. 아, 오바마 대단하다. 된다. 네. 그래서 이거 보세요. 도네이션. 네. 존 맥케인보다 바락 오바마가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당연히 이겼지. 2008년 4월 당시에 후원금 금액이에요. 아우 차이 좀 봐. 예. 그러니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이긴 다음에 네. 오바마가 음. 경선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공화당 후보였던 존 맥케인하고 이제 대통령 후보 네. 선거가 들어가기 전에 후원금 모금 액수인데 2배가 넘잖아요. 이걸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 오바마네. 대통령 되네 얘. 딱 그렇게 본 거지. 이 그림을 보니까 갑자기 왜 또 바지 사장이라는 생각이 나오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 바락 오바마를 지원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네. 여기 나오잖아요. 로버트 무르 모르겠어. 독일 사람인가 봐. 뭘도? 폭스 TV, 예, 그다음 헐리우드 뭐 영화 감독, 필름 예. 감독, 스티븐 스틸버그도 예. 이때 바락 오바마를 지원했네. 이런 식으로 쭉 지원했단 말이에요. 오프라가 굉장히 많은 돈을 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메리 트럼프 킹도 있네? 대통령 얘기 나올 때 폭스 TV 얘기잖아요. 근데 바락 오바마 민주당이죠. 그리고 근데 여기- 폭스 TV 예. 사장이 민주당 좌빨이잖아요. 지지했죠? 예. CNN도 사실 좌빨 언론이고.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중요한 예. 건 폭스 TV. 아 폭스 TV.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폭스 TV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은 대부분 폭스 TV를 우파 채널로 보잖아요. 네. 그럼 왜 그때 당시 우파 채널은 바락 오바마 지지했어요? 그러게. 내가 예? 예? 이렇게 해서 가면은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응.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다 얘기를 못해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예. 박사님 오래 사셔야 돼요. 미국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레리 킹 이거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네. 톰 행크스 죽었잖아요, 레리 킹? 안 죽었어요? 죽었나? 안 죽었나? 안 죽었을걸? 다른 사람이구나. 톰 죄송해요. 행크스, 제시카 알바. 아, 알바. 알바 뛰었네. 그러니까 제시카도 얘도 알바를 뛰었나 봐. 얘는 돈 받았을 것 같아. 알바라서 이름이. 그러니까. 어. 그래갖고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지지를 했던 네. 오바마를 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될 연예인이구나. 수밖에 없어. 될 수밖에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 못 써서 미팅 위스 에이펙. 네. 에이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태인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얘네들도 적극적으로 오바마를 지지한다고 했다고. 게임 끝!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얘가 되는 거예요. 네, 오바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상위 엘리트층과 언론 모든 사람들이 오바마가 되게끔 지지를 했어요. 공화당은 결국 돈이 없어졌다고.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된 거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진 것 같아요? 돈이 없었어요. 선거 자금이 말랐어. 그래서 선거 자금이 말랐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네네. 이번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촛불 집회도
돈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궁금해. 아니 그 돈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얘네들 맨날 노동자 농민 찾는 애들이잖아. 네. 어디서 그 돈이 났어? 그러니까. 십시일반 모았겠죠. 전당이 모았나? 배 타고 왔겠지 돈이. 막 저절로 떠내려왔을 거야. 한국이 아니라 십시일반 저- 13억이. 항해 그 조류를 타고 이렇게 맞겠지. 십시일반은 맞네. 건졌겠죠. 뭔가 이상해갖고 내가 왜냐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의 선거 자금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래서 아니 그 돈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어디서 도대체. 왔을까? 나는 항상 이 선거를 볼 때는 어느 뭐 전라도 지방 민주당 이런 거 안 보고 나는 선거 자금을 누가 제일 많이 받았나를 먼저 봐요. 그리고 누가 선거 자금을 줬는가. 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엘리트층은 누구인가 이걸 본다고. 음. 그리고 나서 제가 대통령 된다. 찍어요. 빨리 대선이 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언론에 네. 이게 노출됐던 음. 이게 그 비율이에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맥케인과 오바마의 사진이 어떤 모양이다 이런 것들이 다 얘네들이 생각해서 계속 언론에 노출을 시켰던 거네요. 오바마가 많이 노출됐어. 그러면 네.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도 착각하는데 특히 그 얘기 아니에요. 항상 좌파일수록 자신들 깨심이나 착각하잖아. 네. 내가 그랬잖아. 좌파들은 개돼지라고. 왜? 얘네들은 이런 프로파간다에 가장 잘 이용되게끔 훈련된 똥개기들이기 때문에 파블로스의 개처럼 호로록 불면은 위액이 팍팍팍 나와. 그렇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딱 호로록의 신호를 보내면 그냥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당 찍는다고. 계속 노출시켰기 때문에. 특히 전라도 지방에서 무조건 민주당 찍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돼 있다니까. 네. 훈련돼 있어. 그래서 어떠한 비리 사건이 터지건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옛날 때 김대중 찍었잖아. 네. 문재인 찍고 노무현 찍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걔들이 얘기한 깨시민,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라는 얘기 안 하죠. 서민을- 민주화, 투쟁, 투삼. 평화, 개소리야 개소리. 서민을 위한 정치. 그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게 뭐냐, 바로 선거 자금을 가장 많이 부는 순서예요. 오바마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매스미디어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됐어. 네. 엘고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유명하죠. 루디 기안이 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얼굴 가려졌네. 아이고. 얘 유명한 사람이야. 네. 마이클 블룸버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네. 존 에드워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몇십 년간 언론에 노출돼서 대중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인데 생판 모르는 오바마가 갑자기 선거 기간 전에 압축해서 쫙쫙쫙 나고서 딱 대통령 됐다고. 놀랍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오바마 보고 느낀 게 바지구만. 그래요. 아까 바지구만. 바지. 바지다. 예. 좋은 바지 입었네. 백바지. 흑인이 백바지 입으면 큰일 나는데. 막 이러거든. 오이가 툭 튀어나오는데. 한단 말이야. 이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다 쇼야. 이거 다 개쇼고. 오바마,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900만 달러를 빚을 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자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하나의 약점일 수 있어요. 네. 뭐냐,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약점이 생기냐, 정치인들이 선거에 목매게 돼요. 그래서 선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치를 안 하고 선거 활동을 하러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아. 네. 임기 기간 동안 국정을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알리기 위해서. 다음번 선거를, 국회의원들이 특히 그래. 국회의원은 대통령처럼 단임제가 아니라 연임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재선되기 위해서 선거 자금 끌어모으고 이런 거에만 신경 쓴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요. 돈 준 놈의 의견을 반영하지.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게 결국 빚인 거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구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네. 원래라면은 아마 힐러리 클린턴이 뭐 그냥 압도적으로 아마 대통령이 됐었을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얘기했죠. 대통령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돈 주는 사람이다. 돈 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 네.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만약에 돈을 덜 받았으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통작이 어려워지죠. 하고 싶은 내 말을 유도하는데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비겁했어요. 그래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은요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이미 미국 대중 속에는 다음번 대통령은 힐러리가 될 네. 것이라는 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은 선거 자금 조금만 들이고도 아주 무난하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유명세를 이용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힐러리 클린턴은 자기 정치를 하려 한다고. 네. 자기 정치를 하려 그러면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 세력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돼요. 그렇죠. 그 다국적 세력들은 좌빨이고. 아니 뭐 자빠져 다국적 기업은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회사의 이익의 극대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자연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부딪히고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네. 하여튼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힐러리 클린턴이 빚이 많게 되면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빚이 많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창조해내야죠. 오바마가 그럼. 오바마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뿔도 없어. 응. 개뿔도 없는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야. 예, 그래갖고 어쨌든 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인가 해놓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바락 오바마는 뭐 사회 봉사활동을 했다며. 네. 그러니까 화이트하우스 이런 데 들어가면 인맥이 없어요, 걔는. 자원봉사자 맨날 이러고 오라이 하고 이거 애들 밥 떠먹이고 이런 거 했던 애라고. 이 사람 또 인변이었어요. 민변. 변? 변. 이런. 국민의 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했던 애기 때문에 가봐야 화이트하우스에서 왕따라고. 약간 좀 노예처형이 또 생각나기 시작하네. 뭔가 고립돼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네. 근데 대통령은 됐어. 네. 그럼 뭐야? 바지지. 그렇죠. 그러면 바락 오바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 내 누구겠어요?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힐러리 클린턴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허수아비 대통령의 강력한 실권력을 가진 국무장관 힐러리가 조합이 되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빚이 많다. 그러면 이 행정부는 그냥 다 내 손으로 이렇게 되는 쪼물딱 거야. 쪼물딱.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멋있다. 힐러리 클린턴한테 야 네. 내가 빚을 절반 정도 탕감해 줄 테니까 오바마한테 이거 사인하라고 해. 어. 안 해? 그러면은 그냥 이자 내놔. 아파. 그렇게 하면 어거거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야야 오바마 좀 해줘야 돼. 오바마가 싫어. 그럼 어떻게 돼? 힐러리 클린턴이 자기의 인적 네트워크를 야 오바마가 안 한대. 우리끼리 으쌰으쌰 한번 해서 힘 좀 뭉칠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과 해버리는 거야. 야, 그런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와. 이때 미국이 개박살이 나죠.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개박살 났다. 그게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당선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예외사항이에요. 네. 정말 예외사항인데 뭐 하시냐? 미국의 역대 선거의 그 제가 네. 패턴을 연구해 보면은 항상 선거 자금을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였는데 그 예외가 이번에 트럼프에서 탁 깨져버렸어. 트럼프는 원래 또 돈이 많은 사람이고 빚을 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원래 싫어했어요. 네. 왜? 되면 안 그런 되지. 사람이 대통령이면 머리가 아파. 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거든. 맞아, 자기 멋대로 하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왜 일어났느냐? 오바마 대통령 8년 기간 동안 미국의 경제가 완전 개박살이 났거든. 네, 해놓은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개박살에서 미국 경제가 완전 땅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진짜 뭐 언론이고 뭐고 온갖 여론 조작하고 선거 자금을 막 힐러리 클린턴 몰빵 주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 국민들이 안 뽑아버렸어. 근데 이것도 내가 그때 선거 이거 연구를 했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은 손 꼽을 거예요. 저도 그때 힐러리가 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저는 그때 오바마 트럼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랬었어. 아. 네. 왜냐? 이때는 패턴 분석을 해보니까 네. 선거 자금은 힐러리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많고 언론 노출 빈도수도 많고 다 많았어. 근데 그때 그 트럼프가 이겼던 요인은 뭐냐? 유튜브였어요. 유튜브. 왜냐? 그 카메라 조작 기법인데 뭐냐면 지금 우리 방 찍으니까 네. 이 방이 굉장히 어떤 사람 넓은 줄 알아. 네, 제가 존나 봐도 조그맣잖아. 이거 카메라로 봐서 그렇지. 여기 지금 제 옆에 있는 우리 그 아지매 네. 저랑 지금 똑같잖아요. 존나 키 작아요. 밑에 실리콘 박았어요, 엉덩이에. 존나 키 작아요. 근데 카메라에서 보면은 왠지 나랑 키가 동격일 것 같아. 네. 물론 저의 이 기다란 허리가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있지만 카메라 착시라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 제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랑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선거 유세하는 걸 계속 영상을 봤어요. 네. 얘네들이 무슨 얘기하나 이거 쭉 패턴 분석을 하는데 딱 봤더니 신기했던 게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연설을 비칠 때 클로즈업에서 하더라고. 클로즈. 네네, 얼굴 크게. 아니 얼굴 크기가 아니라
여기만 나오게 하는 네네.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게 딱 봤는데 그 카메라 구도를 잡아도 왠지 사람이 적게 찍히게 나. 트럼프 집에 사람이 없네? 다시 한번 나중에 가서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 가지 화면들인데. 근데 힐러리 클린턴 걸 보잖아요. 네. 사람이 물론 클로즈업이 돼 있는데 사람이 많아. 아, 그러니까 여기서 힐러리 클린턴이 연설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자애들이 쭉 해서 이 뒤까지 이렇게 네. 쭉 서 있어요. 음. 그래서 했는데 그게 다야. 숫자가 그게 다야. 뭔지 알겠다. 네. 오바마 때도 그런 사진을 유포시켰거든요. 네. 오바마는 뒤에 사람들이 많은 그런 배경으로 사진을 컷하고 맥케이는 아무도 없어요, 뒤에. 네. 근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지지를 사람이 많은 배경으로 쪽으로 심리적으로 쏠리게 됐어요. 저 사람이 지지를 많이 받는구나, 심리적으로 그렇게 그런 느낀다는. 여론 조작을 많이 네. 이번에 써먹었는데 이게 어디서 파토가 나냐? 유튜브에서 파토가 났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건 속일 수 없으니까. 인터넷에 미국에도 그 돌았었어요. 미국에 네. 그 트럼프 지지자가 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힐러리 클린턴 선거 유세장에 가서 네. 동영상을 찍었어요. 음. 그런 다음에 CNN에서 나왔던 그걸 딱 찍어서 두 개를 동시에 올려놨어. 딱 봐라. 비교 분석 확대죠. 한 300명 정도 있는 거예요. 내가 멀리서 찍었는데 그 앞에만 요만큼 모아놓고 하더라요. 그래서 카메라를 확 대서 찍으니까 바글바글한 것처럼 보이죠. 보이는 거예요. 아. 근데 트럼프는 체육관에서 했어요.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트럼프만 비춰주는 거야. 이렇게 찍었어. 그랬으면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야, 그럼 이거 트럼프가 이기는 거네. 대세다. 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음. 그래서 막 그때 트럼프도 뭐 보면 연설할 때도 그런 얘기해요. 너희가 와 있는 CNN 뭐 ABC 다 조작이다. 카메라 뒤로 쭉 당겨라. 당기면은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볼 것처럼 이런 얘기도 해요. 물론 그것도 방송 날 때 다 카트했지. 편집을 편집하고, 했는데 네. 유튜브에서 다 나왔다고. 역시 유튜브의 힘이군요. 유튜브 때문에 그런 언론 조작이 실패가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언론 조작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노출시켜가지고 네. 국민들 얼굴에 익숙하게 해서 뽑게 만들고 음. 이 프로세스 메커니즘을 유튜브가 부숴버렸다고. 그러네요. 공짜로. 오. 그러니까 이건 돈 들이는 게 아니야.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유튜브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이 그냥 자기 채널에 올리는 거야. 근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확산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물론 자기가 돈도 많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매스메디아의 그런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유튜브나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 국민에게 전달하면서 승리한 케이스예요. 진짜 운도 많이 따라줬네요. 운이 아니라 결국 중요한 핵심은 뭐냐? 돈을 많이 쓰냐가 아니라 결국 얼마큼 그 정보를 많이 전파시키느냐가 선거 승패의 관건인데 이 고전적인 방식은 자금을 들여서 방송에 내놓는 거지만 오늘날의 이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오늘날은 자금을 안 들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발적인 지지 세력이 있으면 확산이 가능하다요. 그러니까 결국 오바마 당선 때는 이런 어떤 주류 언론들의 힘이 미디어를 다 차지했지만 지금은 그런 유튜브라든지 그런 1인 미디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유명해지고 네.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트럼프는 이득을 얻은 거죠. 이득을 얻었고 국민들도 거기서 자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사기였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네. 예,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 언론 프로파간다는 원래 좌파의 전형이에요. 원래 좌파들이 잘해왔어. 이번에 문재인도 대통령 되는데 네. 기회했던 게 다 유튜브 채널 방송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파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보면 후발주제에 해당한다고. 아, 네. 후발주제에 해당하긴 하지만 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좌파의 흐름을 끊는데도 큰 영향을 끼쳐요. 네. 자기 돈으로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자기 목소리를 내버리잖아,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국적 기업이 당황한 거. 이거 이게 안 되는데?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공화당 내부에도 적이 많아요. 왜? 공화당 내부에도 왜 적이 생겼겠어? 먹었거든. 네, 기득권 세력을 먹었거든. 놓치기 싫거든. 먹었는데 이걸 트럼프가 야야 이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언밸런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 대선에는 사실 그 재벌이나 큰 손들이 민주당 쪽에 의외로 기부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꾸고 싶겠죠. 네, 바꾸고 그래서 싶겠죠. 저는 뒤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트럼프가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가 전 궁금해요. 솔직히. 뭐 다음번에 한 번 더 제세에 8년은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결국 트럼프도 사실 오바마가 굉장히 뭐 서민 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서민들 표를 많이 얻었잖아요.
또 뭐 미디어에 노출도 많이 시켰지만 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알고 보면 공화당이지만 서민 정책을 하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표가 그래도 서민들한테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8년을 할 수 있을 거라 봐요. 이번에 미국이 4% 성장했잖아요. 네. 4%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엄청난 거죠. 미국이 이마어마한 규모에서 4% 성장한다는 거는 거의 뭐 우리나라 GDP 규모의 나라가 몇 개 생기는 거랑 똑같거든.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는 성장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는 계속 유지할 텐데 미국 법상 8년 이상 못 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8년을 할 건데 과연 미국 정계의 이런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똑같이 패턴이 유지가 될까? 아니면 다시 오바마 때처럼 원래로 돌아갈까는 난 모르겠다 해요. 아 그러네요.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알아. 그래서 또 통계 자료랑 패턴 또 분석해야 돼.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다음번 대통령 누가 찍을 수 있죠. 지금은 몰라 내가. 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였느냐. 지금 좌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에게 네.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유튜버를 죽이는 거예요. 아 내가- 자기들의 그 가짜 뉴스 생산에 걸림돌이 되니까. 네. 네. 옛날 때에는 자기들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권력 찬탈의 수단으로 썼지만 이제 권력을 잡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유튜브를 제거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네. 왜? 그러지 않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자기네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미 언론 민노총이 다 언론 다 네. 장악했잖아요. 네, 네. 장악했기 때문에 유튜브만 장악이 되면은 이제 좌지우지 될수 있죠. 발음 조심하세요. 좌지우지. 좌지서로스 좌지우지. 네, 예. 좌지우지. 좌지우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파적 진영에다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골탕 먹기 한 다음에 가짜 뉴스다 하고 유튜브의 신뢰성을 계속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왜냐 유튜브를 금지 이렇게는 못해요. 네. 네. 그랬다가는 반발이 사람들도 생기죠. 이거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 아니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물매게 되는 거예요. 은근히 그럼 우리 우파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일까요? 냉정해야죠. 그리고 가짜 정부와 뉴스에 속지 않는? 예, 그러니까 맨날 올라 우파 사람들 얘네 뭐 문재인 빨리 해서 뭐 계엄령을 떠들어서 뭐 하면은 뭐 한미 연합사에서 뭐 작전 지휘권이 뭐 미군 넘어가니까 좋다는데 그 얘기 자체가 벌써 페이스에 말리는 거예요. 왜 이번에 기무 사건 터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우파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페이스에 말리지 말라요. 지금은 선거가 2년 뒤에 있기 때문에 조용히 이러한 그 문재인 정권의 비리, 예를 들어서 저 중국 깡패와의 커넥션, 네. 중국 정부와의 커넥션, 비리 커넥션,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올리면서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뭐 제발 문재인 빨리 뒤져라, 치매 걸려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안 걸려. 걸려도 알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병신되는 거거든. 네. 예.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지금 내가 얘는 비트코인이 됐던, 그 다음에 친중 정치인들이 돈 먹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 싸잡아서 가짜 뉴스로 도매급수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려고 지금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퍼뜨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폐쇄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그래서 찾아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 방송을 볼 때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을 해라. 네. 다 나온다. 하고 인터넷 얘기하잖아. 검색과 유튜브와 네. 같이 보고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 귀에 쏙쏙 다 이해가 나온다. 쏙쏙. 다 나온다. 그러니까 정보는 다 존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좌파들도 내 감시를 하려고 보지만 봐. 내가 감시해봐. 그러니까 니들이 못 믿겠으면 직접 검색해봐거든요. 사실 이제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네. 편인데 이번 그 지선 전에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 대부분이 다 지선을 포커스로 맞춘 방송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선이 뭐예요? 지방선거. 아. 지난 지방선거. 근데 그때 지방선거에 지고 나니까 다들 멘붕인 거예요. 뭐 어떤 붙잡고 있을 기둥이 없으니까 이 유튜브 방송들이 다들 갈 곳을 잃었단 말이에요. 근데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반중이라는 네. 그런 어떤 딱 중심이 있잖아요. 반중으로 큰 그림. 가야죠. 왜냐면 반중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 경제 불황에서도 원인이라가 분석한데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이슈는 계속 끌고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반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우파체들도 반중 얘기하니까 그냥 늘 얘기하잖아. 네. 반중 얘기하라고. 네, 반중이 가장 큰 그림이고 네. 그래야 어쨌든 통일도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 지금 딱 보기에 모든 것이 다 좌파 언론에게 장악된 것처럼 보여. 마치 오바마 정권 때처럼. 네. 하지만 이것이 뒤집히는 거는 유튜브로 바뀐다 해요.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이거 막을 수 없어요. 네. 이걸 통해서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 진짜 뉴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해서 봐야 되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선종질을 해서
우파를 교란시키려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캐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확산되지 않게끔 그리고 막 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얘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서 좋아요 누르면서 막 퍼뜨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좌파들의 그 공작질에 놀아나는 거거든요. 프로파간다에 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지금 현 정권의 아까 했던 그 북한의 네. 석탄 세탁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싸서 정보를 확산시키잖아요. 이 다음번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개박살 납니다. 아마 전석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네. 이거 터지게 되면은. 그리고 미국 애들은 가만히 있겠어? 난 그 얘기 하려고 돼. 미국 애들은 가만히 있겠냐예요. 이번에 석탄 사건 네. 미국 애들이 이거 가만히 내뒀다가 나중에 크게 써먹을 거예요. 또 비트코인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비트코인 사건, 원자력 발전소 사건, 뭐 하여튼 문재인 정권이 미국이 조질 수 있는 건 무진장 많아요 지금. 다 한 묶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가만히 갖고 있지. 가만히 갖고 있어요. 왜? 선거 때 나올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그때 선문 보따리로 확 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던 그 사례를 잘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베트남이라던가 필리핀 사례로 가는 게 아니라 마크롱의 사례로 갈 거예요. 다음번 대통령. 네네. 마크롱 사례와 비슷한 건 사실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네. 트럼프도 독고다이. 응. 그렇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마크롱도 독고다이예요. 우리 박사님도 독고다이. 아이고 내가 해. 죄송해요. 나는 카자사에서 대사해야 돼 대사. 아니 아무튼 네. 독고다이 하는 게 어쨌든, 같다는 거지. 네, 그래서 한 놈만 나오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한 놈만 나오면 해결되는 문제고 나머지는 보다 유튜브의 힘으로 조져버리는 거예요. 네. 아무리 그 민주노총이 KBS, MBC, SBS 장악하고 온갖 거짓 뉴스를 퍼뜨려도 유튜브로 쫙 퍼지면서 똘똘 뭉쳐 있으면요 절대 그 거짓말이 안 통한다. 거기에 우파들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서 지금부터 2년 동안 마라톤을 한다 생각하고 네. 차근차근 정보를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네. 그때 뉴스에 흔들리면 그거야말로 진짜 개돼지예요. 새우가 되면 안 돼요. 새우. 한단 말이야. 잡히자마자 뒤져. 그럼요. 그러면 안 등 따요, 돼. 등 따요. 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잡혀도 버텨야 돼. 살아 있어야 나중에 어부가 딴짓 할 때 탈출해서 도망가는 그러면 거거든. 죽은 척 하고 있지만 밑에선 이렇게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야 다음번 2년 해봐야 얼마 안 걸려. 금방이에요. 금방이야. 그러니까 2년만 참으시면 됩니다. 네. 2년 동안 반중하시고 우리 독고다이 박사님 말씀 잘 들으시고. 네. 그래서 어차피 중국 경제 무너지는데 네. 한 번에 안 가. 어차피 길게는 3년은 봐야 돼요. 네. 3년 동안 중국이 약해지게 되면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붕괴가 되게 되면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던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갖다가 완전 깡패 수준으로 멱살 잡고 흔들어도 중국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왜? 돈이 없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북 통일은 미국과 남한의 우파 정권 위주로 될 수 있어요. 왜? 3년 뒤에 대통령 선거 있거든. 3년 뒤에 대통령 선거로 우파 정권 생기고 네. 중국 경제 붕괴되고 나면은 미국하고 한국이 김정은 멱살 잡아도 중국은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지금은 2년 동안 반중을 하면서 중국의 경제를 미국과 함께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금융을 오픈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은 지금 사지에 몰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다는 네. 얘기죠. 그래야 중국으로부터 돈이 끊겨야 그 북한 좌파로 정부. 들어가는 정치 예. 자금도 끊어진다. 끊기고. 네.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에 뭐 자연 빨리 박물관을 개관해야 되겠다 우리도. 저는 돈 없어요. 돈 제- 있어요? 왜 웃어? 제 금리라도 팔고 올게요. 그래서 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반중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고 우리나라 우파 정치인들이 나는 반중 친밀하겠다는 노선을 정말 명확히 얘기를 하게 되면은 3년 뒤 대통령 선거잖아. 네. 몰라. 3년 뒤에 후보가 될지? 3년 뒤에 후보가 되면 오바마의 케이스가 반대로는 작동 안 할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마크롱의 독고다이, 트럼프의 독고다이, 이제 한국의 독고다이가 한 명 나올 수 있으니까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쫙 네. 주목받으면은 된다니까. 가서 금리 얼른 팔고 올게요. 안 빠지면 저한테 얘기해. 아구창을 날려줄게. 금리 앞에 힘 빠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럼 저 새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네. 차분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 나가기 바랍니다. 네, 반중 친미 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